자, 보자. 자, 이온화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것도 아까 약산 처음에 얘기하면서 슬쩍 얘기를 했었는데, 자, 보통 표기를 할 때 알파라고 쓰고 그 정의는 이거예요. 처음에 넣어준 것 중에서 실제로 얼마나 그 산해리를 하느냐, 그 개념을 우리가 이온화도라고 하죠. 이거 예전에 봤었던 거 기억나죠? 네. 자, 그러면 강산의 경우는 이온화도 얼마일까요? 강산의 경우는 이온화도 얼마일까요? 바로 1입니다. 다른 말로는 100%요. 바로 뭐냐면 처음에 넣어준 것이 거의 완벽하게 전부 다 산해리를 해버리는 걸 우리가 강산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잘 알겠죠? 그래서 강산은 그 이온화도가 항상 1이어서 그게 상수인데, 이게 약산이 돼버리면 이 이온화도를 이제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느냐. 자, 여기 그 정의 그대로 쓸게요. 넣어준 것분에 얼마나 얼마나 산해리를 하느냐니까, 나와 있는 요 수식에서 넣어준 게 얼마냐면 C0죠. C0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얼마나 이온화를 하느냐가 지금 이제 X란 말이에요. 그래서 넣어준 것 중에 얼마나 이온화를 하느냐 요건데, 여기에서 이 C0분의 X, 여기서 우리는 뭐를 한번 대입해 볼 수 있냐면, 앞서 요 약산의 이온화 과정에서 이 H 플러스 농도를 X라고 했을 때 근사적으로 어떻게 풀었어요? 요 X가 매우 작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루트 KA C0를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5%룰 범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5% 룰에 드는 게 대부분이니까 이 X를 이렇게 근사적으로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제 이게 정인데, 여기에서 얘를 근사적으로 요 자리에다가 요거, 그래서 얘를 요렇게 넣어보자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네. 쌤 맞아요?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값이 이제 뭐가 되느냐, 바로 KA over C0의 루트, 저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약산의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 알파가 커진다. 언제 커지냐면 C0가 뭐 할 때? C0가 작을 때. 그럼 여러분, C0가 작다는 얘기는 그 수용액의 농도가 묵단 얘기예요, 진하단 얘기예요? 도연아, 네. C0가 작다는 건 그 수용액 농도가 묵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묽다는 거죠. 찐하다는 것도 반대니까. 버러버러버러버. 묽을수록이죠. 묽은 수용액일수록 그때 산의 그 이온화도가 더더욱 증가한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사실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묽다는 말이 뭔지 몰라요. 묵다는 말의 뜻을 모른다고요? 네. 한국 사람이에요? 내가 약간 한국 국어를 좀 못하거든요. 아니, 묵다란 말을 모른다고요? 쌤 알아요, 몰라요? 아니, 시연아, 묵다란 말 알아요, 몰라요? 조금 알아요? 그거 아는 거 뭔데? 조금 하는 것도 뭐예요? 내가 묽다는 말을 몰라가지고 뭐라 대답했지 모르겠어. 아니, 한국 사람 맞아요? 아니 알죠. 농도가 작다. 예. 진하다 반대 묵다. 뭐 해야 되지? 정확한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다. 느낌이 이런 느낌이 좀 모르겠네. 왜 정확한 설명이래? 아니, 뭐 정확한 설명.
이상한 사람들이네. 묵다를 몰랐어요. 묵대를 모른다고요? 네. 진짜 당연히 저 뜻은 알고 있죠. 진짜 뭐 진짜 어느 나라 사람이야 진짜. 아니, 묵다는 말 평소에 많이 안 쓰잖아요. 왜 안 써요? 묽은 용액. 묽은 용액 할 때 묵다. 그것도 잘 몰라요. 묵은 용매에 비해서 용질이 조금 들어가 있을 때를 묵다라고 하죠. 아, 묽은 그렇죠. 용액이라고 하죠. 이제 이해했습니다. 묵은 약간 작은 거예요. 아 진짜 아 금쪽이 한국 사람 아닌가 봐 진짜. 어쩐지 의식 구조가 좀 다르더라. 그래가지고 예, 뭔가 이게 반응하는 거나 이게 지구인스럽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봤을 때 한국 사람이 아닌 게 아니고 이게 그거가 지구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진짜 어떡하니 도현아. 당연하죠. 그래 좋아요. 그래 그럼 다음 여자친구는 누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조수빈 씨. 조수빈이요? 조수민이요. 조수민 씨요? 네. 아 조수민 씨랑 친해요? 연락도 자주 주고. 연락도 자꾸 주고 한다고? 연락은 저녁밥 먹는 것도 막 사진 먹는 찍어 기분 보내요. 사진 찍어 보내라고. 아 아니, 그래요? 그건 제가 직접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가까운 거잖아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네. 지환이가 사진 찍어 보내라 해서 보냅니다. 아니 그게 예. 약간 전 남자고 그렇죠. 그 조수민 걔는 제 여사친들이 네. 그밥 먹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보내요. 저는 다 그냥 보내요. 걔한테 보낸 게 아니라.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진짜.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주변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면 아 이게 그렇게 뭐- 말하면 하면 애 불밖에 없어요. 아유 저희 둘만 쌤도 그렇게 보는 거죠. 쌤도 그렇게 본다는데요. 그런 거다 그렇게. 백발백중 이한이도 그렇게 볼 걸요? 맞아요. 그렇죠. 네. 좋아요. 이한이 볼 걸. 네. 조수빈이요? 조수민이요. 조수민. 말하면서 조수민 씨와 저기 누구냐? 아 금쪽이가 러브라인.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 가면 너무 안 그래 어쩐지 저때 막 차였는데도 별로 얘가 타격이 없더라고요. 아 그게 바로 환승이 됐군요. 바로 환승이 됐군요. 어째 차에서 얘가 별로 이렇게 뭐 덤덤하고 뭐 타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이제 행복을 봤어요. 조수민 씨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안 좋아요. 하거든요. 좋아요. 내가 조수민 옆에서 내가 연락하고 내가 다 봤다. 지금 왔어. 조수민 씨 감사하네요. 말을 안 했는데. 좋네요. 그래. 내가 대답을 한 거 내가 다 봤다. 금조가 조수민 씨 감사하죠. 아니요. 네. 연락이 오면 대답을 해야 되는 게 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하군요. 자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묵다는 말은 농도가 작다. 농도가 작다. 그래서 이제 그 수용액의 농도가 작을수록 요 이온화도는 증가한다. 라는 걸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역시나 아까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이거 수능 치는 학생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수능 치는 애들. 이거 외운다 그랬죠. 뭐도 외우냐면 이것도 외워. 이것도 외워요. 그래서 그 정도로 유명한 수식입니다. 알겠죠? 이거 같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됐죠? 자, 그다음 지운다. 자, 지울게요. 지운다.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 지운다. 에이. 자, 그 다음 생각해 볼 건 프랙셔널 컴포지션입니다. 자, 프랙셔널 컴포지션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까먹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얘 같은 경우 그 번역이 있긴 하지만 번역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말로 바꾸면 이제 뭐 분율, 조성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이렇게 번역으로 써봐야 뭐 그렇게 이제 큰 뭐 영향가가 없죠. 왜냐면 분율 조성이라는 말을 썼을 때 머릿속에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수리적인 정의를 보면 편리한데 예를 들어서 이 분율 조성 역시 알파로 표현을 합니다. 알파. 자, 그럼 이때 이 알파에서 예를 들어서 HA라고 하는 녀석 화학종의 분율 조성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 정의된 것만 수식어를 보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아이고 다시. 요걸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전체 농도분의 강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쟤는 그 말로 정의를 하는 것보다는 수식을 보고 그냥 무슨 의미인가 보다 이렇게 살펴보면 좋거든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기억나요? 짝산 짝염기? 네. 짝산 짝염기? 그럼 여기 잘 봐요. HAA- 중 HA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둘 중. 짝산. 얘를 짝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것에 대해서 A-는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짝염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용액 중에 어떤 산을 넣으면 일부 이온화를 해서 평형 조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HI하고 A-가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평형 상태에서. 맞나요? 네. 왜냐하면 넣어준 것 중에 일부만 이온화를 하니까 짝산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짝염기도 새로 생겼고 그래서 이런 약산의 사내리에서는 이 짝산하고 짝염기가 항상 평형에서 공존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공존하는 짝산과 짝염기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지금 사내리 과정에서 공존하고 있는데 그때 공존하고 있는 짝산과 짝염기 중 짝산의 비율을 그 짝산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비율을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 하고 이 정의를 기억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정의를 약간 다른 수식으로 변형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다른 수식으로 변형한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바로 자, 저렇게 바꿀 수 있죠. 자, 저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외계인이죠. 자, 저렇게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HA 나오는 건데. 역시 조수민 씨가 도와줘서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군요. 좋아요. 뭔데요 그게? 예? 그 뭐야? 금쪽이의 썸녀. 뭔 소리야 뭐 어? 얘기도 안 했는데. 아니, 무슨 소린데 저는. 그래요. 얘기도 한 번 안 알겠습니다. 해봤는데. 오늘 너무 심한 그런 거짓말이네. 강한 부정은. 야, 좋습니다. 혹시 조수민 씨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게 있나요? 사진은 없어요. 사진 없어요? 네. 아쉽다. 단체 사진 이런 건 없어요? 단체 사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이제 뭐 미국 가서 다 같이 찍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요. 뭐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앞으로 그냥 학교에 가걸랑 이렇게 조수민 씨랑 단체 사진을 찍어갖고 와봐요. 이게 저기 아니, 왜요 갑자기? 저기 금쪽이하고 한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이거 그냥 걔한테 그냥 너무 실례잖아요 실례. 아니 궁금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금쪽이를 사랑하는데. 어? 아니 뭐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 좋아요. 자, 그래서 이래도 되죠.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자, 이때 여기서
짜잔. 이래도 되죠? 네. 쌤 저래도 돼요? 그러면 이때 얘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을 뭐로 치환해 쓴 거예요? 요거를 KA라고 쓴 거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렇게 수식이 변형되는 저런 개념을 fractional composition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시험 맞습니까? 네. 그러면 마찬가지 원리로 자 이제 A 마이너스 자 A 마이너스가 누구라고 그랬냐면 얘는 짝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 짝염기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은 이 정의 그대로 활용하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바로 짝 공존하고 있는 짝산과 짝염기 중 누구의 비율? 짝염기의 비율. 쌤 맞아요? 그러면 이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저렇게 되겠어요? 시연 뭘 보고 또 그렇게 미소를 짓는 겁니까? 상기밖에 해보셨어요. 그래? 뭘 또 보고 막 야. 수업 잘 돼요? 즐거움의 미소를 네?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요? 자, 저 A-의 프랙셔널 컴포지션 저렇게 쓸 수 있는 거 알겠어요? 네. 쌤 알겠어요? 진짜죠, 쌤? 잘 모르겠다고요? 왜냐? 요 둘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쌤? 아 이해 못했다. 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이건 어떻게 구한 거겠어요, 이거는? 이건 어떻게 구한 거냐면 1 빼기 2 하면 이거 나오겠죠. 그렇게 설명하면 너무 성의 없잖아요, 쌤 맞아요? 그럼 됐어요? 성의 없기는요. 그게 원리인데. 제가 설명해볼까요? 싫어요? 뭐 인정하면 설명해. 인정하면 설명할 수 있게 해줄게요. 인정하면. 네? 아니 뭐 인정할 게 뭐 서너 개 되나? 딱 하나 있잖아요. 그죠 지원아? 네, 찾았어요. 오우 좋아요. 오 찾았어요? 와, 그거 관계 없는 인물이 아닐까? 여기 도현이 있거든요. 예. 여기가 조수민 씨입니다. 우와. 이야. 그러면 조수민 씨하고 서로 하트 날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뭔 소리야? 하트 날리고 있잖아요. 서로 하트 날리고 있어요. 예. 와 서로 와. 벨지언이야? 예. 아니 서로 막 서로 약간 이렇게 막 부끄러워가지고 서로 하트 날리고 이거 봐, 서로 하트 날리고 있잖아요. 봐요. 뭔 소리예요? 저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진짜. 아니 뭔 소리냐뇨. 하트 날리는 거죠. 뭐 하네. 야 진짜. 아, 근데 좋다. 아무런 이분이군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또 찾았대? 대단하다. 딱 최근에 우전을 갔었고. 대단하다. 완전 좋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면 도윤이는 조수민 씨랑 미국도 같이 간 사이네요? 네. 야 대단하다. 미국. 야 나도 안 가본 미국을 도윤이는 조수민 씨랑 미국도 같이 가고. 야 미국도 같이 가고 대단하다. 예전 지환이하고 같이 야. 가는데요. 지환이 2명 다 쌤이랑 같이 가는데요. 좋다. 좋아요. 좋아요. 쌤, 도윤이랑 미국 따로 갔죠? 당연히 따로. 그렇죠. 다 따로 갔죠. 그냥 아무랑도 같이 안 갔는데. 좋았어요. 자, 그래서 저 수식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이게 앞으로 나올 거예요. 알겠죠? 앞으로 나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봐봐요. 이 H 플러스 더하기 KA는 분모가 똑같잖아요. 분모가 똑같죠. 그래서 이 분모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H 플러스를 1차 항
그리고 이쪽은 영차항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H 플러스를 가지고 이 다항식을 만든다고 했을 때 H 플러스 농도의 제곱항도 있을 수 있고 뭐 3제곱항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 경우는 H 플러스의 1차항의 H 플러스 0차항에 대해서 그 H 플러스의 비율이 바로 짝산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짝염기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요 0차항이 분자 쪽으로 올라와서 짝염기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이 되었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알겠죠? 여하튼 간에 요 두 수식은 앞으로의 문제를 위해서 외워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 이 논리를 잘 기억해 두세요. 아 벌써 바람 끝이다. 됐습니까? 네. 뭐 벌써 바람 핀다고요? 뭐라고요? 바람 끝이야. 다. 뭐라고? 그래요. 자, 됐죠? 네. 그 다음 지운다. 재줄게요. 시원 지워도 되겠어요? 네. 우와. 프레- 5번 제목을 내가 뭐라고 했더라? 아, 프랙티컬 디셈플. 아, 0.01몰. 어, 1.76 곱하기 10 마이너스 무슨?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 게 있는데 여기 CH3COH가 있네요. 자, 제 이름은 아세트산. 그 유명한 아세틱 애시드죠. 자, 여기에서 이 녀석의 이 C0에 해당하는 게 0.01몰 요 초기 농도가 되겠어요. 여기 이제 C0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에 있는 Ka가 이 아세트산의 사내리 상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산마다 사내리 상수는 다 알려져 있다고 했죠. 그때 특히 그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저 아세트산이에요. 그래서 아세트산의 사내리 상수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우승은 사실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예요. 하도 많이 나와서 그냥 거의 외워지다시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놈의 반응 양론을 살펴보죠. 자, 어떻게 될 거냐? 얘가 물속에서 이렇게 이온화가 되겠죠. 그래서 분자에 붙어 있는 이 수소가 이렇게 수소 이온이 되면서 이온화가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초기 조건에 이 녀석의 초기 농도를 C0. 그게 이제 사실 문제에서는 뭐가 될 거냐? 0.01몰이 되겠죠. 근데 뭐냐 편의상 문자 C0로 두고 자, 반응을 할 텐데 얼마나 할 거냐? X만큼 이온화를 하면 X만큼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끝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C0 빼기 X, X, X.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KA는 이 음이온, 그 다음에 이온화된 H 플러스 농도,
그리고 CH3 COOH 농도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 각각의 농도가 요니까 넣고 계산을 해주면은 C0 빼기 X 나누기 X제곱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됐죠? 됐죠? 그리고 이때 이 KA가 지금 그래서 값이 얼마냐는 거예요. 얘가 지금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거고. 맞습니까? 맞죠? 저 누구예요?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쌤. 그렇지, 쌤. 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C0도 KA도 알려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기억나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 기억나죠? 자, 그럼 여기서 알겠죠. 어떤 방법을 하나 써볼 거냐? 자, 첫 번째 1. 근사적 방법 한번 써볼게요. 자, 왜냐? 지금 여기서 뭐 해볼 거냐면 KA 나누기 C0를 해볼 거거든? 그럼 KA가 값이 뭐예요?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C0가 뭐예요? 0.01이죠. 맞아요? 맞잖아. 예. 맞잖아.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야. 그지? 네. 그럼 이건 확실히 0.05보다 커 작아. 확실히 0.05보다 커 작아. 작잖아. 네. 0.05보다 작으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오, 근사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되겠어요? 근사 오케이. 그럼 근사적으로 풀어보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x 무시하고 그냥 x 제곱에 대해서 그냥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로 h 플러스의 농도가 x인데 근사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요 경우 KAC0 해서 루트. 그럼 해주면 KA가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에 C0가 0.01의 루트.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계산하세요. 시작. 자, 계산기로 빨리 계산하세요. 자, 계산해서 나한테 얘기해줘요. 시작. 잠시만요. 계산이 필요 없는데요. 자, 먼저 나온 사람 불러봐요. 4.2 곱하기 10은 4.1. 오케이. 4점 얼마요? 4.2 나와요? 틀렸네. 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 4승 몰. 자, 다른 사람도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그 뭐냐면 다르게 나오는 사람만 얘기해봐요. 다 저렇게 나와요? 네. 지환이도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도윤이는 안 해봤죠? 응? 수민이 걸고요? 아니 그를 왜 그래?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좋습니다. 도윤이 해봤어 안 해봤어요? 해가지고. 걸고요? 진짜로? 이야, 대단한데요? 좋아요. 쌤.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너 뭐요? 그렇게 살지 좀 마세요. 너 뭐? 시원 오케이? 네. 자, 그래서 1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 H 플러스 농도가 지금 제시된 요런 조건에서는 이 정도가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자, 얘기 줄게요. 네.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이 녀석에 대해 1 반응량론에 반응량이 아니고 양론에 대해서 반응 양론에 대해서 근사적 방법을 풀고 여기까지. 반응 양론에서
근사적 방법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자, 2차 방정식을 풀어보죠. 자, 2차 방정식을 냅다 푸는 건 그 뭐 5%룰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생각할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x제곱 kax 빼기 kac제로가 0. 그럼 여기서 x는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자, 이거 계산해 보세요. 시작. 계산기로요. 네, 계산기로요. 아니면 뭐 이게 쌀부를 쓰던가 뭐 쌀부를 쓰던가 아니면 뭐 손으로 하던가. 자, 하면 뭐 나와요? 자, 계산기를 활용해 봐야 되니까 저 계속 한번 해봅니다. 써봅니다. 자, 얼마 나옵니까? 기다려 보세요. 나왔어요. 0.00042.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 4 다음 뭐라고요? 4 뭐? 410 어. 4108 158 24 296. 자, 얼마가 나오냐면 이 정도가 나올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이렇게 구한 x가 역시나 누구의 농도예요? H 플러스의 농도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살펴봅시다. 전혀 근사하지 않고 2차 방식을 그대로 푼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근사적 방법을 활용한 거하고 큰 차이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죠.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5% 룰 안에 들어오는 거는 2차 방식을 풀어도 좋지만 이렇게 근사적으로 푸는 것도 뭐 적절한 방법이에요.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알겠죠? 거의 값이 비슷하니까. 감이 잘한데요. 됐죠? 이때 여기서 내가 알려줬던 테크닉이 있죠. 바로 뭐예요? 여기서 내가 알려줬던 테크닉. 토기는 여기서 내가 알려줬던 재밌는 테크닉이 있죠. 뭐예요? 특이한 그래서 아마 여러분 뉴트니안 루프 어떻게 썼었는지 기억나요? 한 번도 안 써봤는데요. 한세 해갖고 그 쌤이 알려준다. 저 수업 안 했잖아요. 자, 여기 지운다. 네. 여기 줄게요.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내리 문제 풀 때는 이게 진짜 여기 테크닉이 많이 쓰이는데 자, 봅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뉴턴이안 루프입니다. 그래서 계산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을 좀 이용해서 한번 좀 편리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선 이 계산기상에 메모리 맞나? 철자 맞나? 메모리? 자, 메모리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계산기 있는 사람 계산기 들고요. 계산기 들었죠? 계산기에 예를 들면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계산기상에 입력하기 곤란한 게 누구냐면 바로 요거죠.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거 입력할 때 약간 귀찮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잘 봐요. 계산기상에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만 한번 쳐봐요. 엔터 치지 말고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만 딱 쳐봐요. 그리고 나한테 보여줘요. 오케이. 딱 쳐가지고 나한테 보여줘봐요.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 계산기상에 바로 스토어 키가 있을 거예요. 스토어가 그 계산기상에 그다음 뭘 입력하냐면 이 상태에서 스토어라고 하는 키가 있을 거거든요. 자, 누르지는 말고 스토어라는 키를 찾아봐요. 지원이 찾았고 그다음에 쌤 찾았어요? 스토어. 자, 자기 스토어 어디 있어요? 거기 있고 그다음에 자기 찾았어요? 스토어? 네. 찾았어요? 찾았죠? 자, 그런데 그 스토어라는 키에 어디 갔어? 스토어 키에 이건 쉬프트가 어디야? 자, 스토어라는 키의 색깔이 지금 지환이 거하고 그 뭐냐면은 쌤 거의 노란색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노란색으로 썼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계산기상에 어떤 키가 있냐면 쉬프트라고 하는 키가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쉬프트라고 하는 키는 이 노란색 그 뭐냐면 키를 활성화시키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 쉬프트하고 스토어를 어떻게 되냐면 쉬프트를 한번 먼저 누르고 그 다음 스토어를 한번 누르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쉬프트 한번 누르고 스토어 한번 눌러봐요. 시작. 모르죠 이거는. 여기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스토어. 스토어 있네. 맞아요 이거. 예, STO 맞거든요. 근데 얘가 계산하는 저장하는 방식이 특이하네. 다시. 예,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자기 계산기가 있어야 돼요. 학교 안 떠갔는데. 스토어 잠깐만요. 실패도 누르고 해볼까요? 아니요. 여긴 스토어가 바로 있으니까 여기는 쉬프트를 안 누르는 거죠. 가만 있어봐. 얘가 스토어. 여기는 메모리가 어디 있어? 이 계산기에는 메모리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메모리가 뭐라 돼 있어요? 메모리가 알파벳으로 돼 있는데 알파벳이 1도 없네요. 에헤이. 그래서 자기는 원리만 알도록 여기 지원이가 한 걸 봐봐요. 영화 쓰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쉬프트를 치고 스토어를 누르면 자, 저 봐. 눌렀어요? 눌렀어요? 누르면 이거 못 팔아? 보면은 자기 같은 경우는 여기 STO라고 떴죠. 떴고 그 다음에 지환이는 여기 화살표가 떴을 거예요, 그죠? 그 STO가 떴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계산기에 알파벳으로 뭐 예를 들면은 초기 농도니까 잠시만요. 알파벳으로 빨간색으로 C가 있을 거예요. 대문자 C. 찾았어요? 네. 왜냐하면 초기 농도를 C로 잡았으니까 요 알파벳도 C로 골라주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숫자 치고 Shift 누르고 스토어 쳤죠. 그리고 나서 알파벳 C를 딱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화살표가 뿅 하고 생길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다?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알파벳 C라는 메모리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니. C로 하지 말고 뭐 다른 거를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은 C는 초기 농도니까 0.01이니까 얘는 뭐 KA니까 그냥 A라고 합시다. A 이렇게 넣었다고 치자. A. 그래서 메모리는 사실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사양이 떨어지는 계산기는 메모리가 A, B, C, D, E, F 6개까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10만 원 좀 넘어가면 그 계산기가 이제 메모리가 A, B, C, D에서 X, Y, Z까지 26개 메모리가 있거든요. 26개 있어요. 네. 알파벳 찾았어요? 거기서? 여기 A, B, C 누르니까 있던데요. 아, 그래요? 보자. 좋아요. 그럼 얘를 엔터를 쳐볼까? 엔터. 아닌데? 익스큐트. 엔터. 오류. 자기는 거꾸로 해야 될 거예요. 아 맞네. 거꾸로. A는 A. 그렇죠. 화살표가 있으니까 A는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됐죠? 그러면 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계산기를 리셋을 시키고, 리셋이라기보다는 클리어를 시키고,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AC 하면 올 클리어라는 뜻이거든요. 올 클리어. 깨끗하게 이제 만든 상태에서, 자, 지환이도 깨끗하게 만들고, 자기도 AC 누를까요? AC가 이제 올 클리어예요. 깨끗하게 누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칠 거예요. 계산기 상에 알파벳이라고 하는 키가 있을 거예요. 계산기 상에 알파벳이라고 하는 키를 누르고 아까 여기서 A라는 키를 누르고 거기서 입력을 눌러봐요. 자, 쌤도 해봐요. 시작. 나왔어요? 네. 그럼 봐봐. 그러면 요 A 자리에 이 값이 뜨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저기 써놨던 1.76 곱하기 10 마이너스 5승이에요. 이게. 맞죠? 자기도 했죠? 됐습니다. 자기도 돼요? 아니요. 아마 이게 지금 모드가 달라서 분명 될 텐데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내가 계산기 가져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건만. 네, 학교에 자기 됐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앞으로 계산을 할 때 계속 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에 국한해서는 그냥 여기에 있는 A로 대체해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딱 입력을 하면 그대로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시고, 자, 그 다음 어떡할 거냐?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방정식 있죠. 결국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풀어야 한다고 했을 때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두 번째 ANS 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엔 KA가 등호적으로 이거잖아요. C0 빼기 X분의 X제곱이잖아요. 네. 그럼 얘를 이쪽으로 보냈을 때, 얘를 이리 보냈을 때 여기에 있는 X제곱,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줄게요. 여기서 여기에서 1, 2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 KA가 얘랑 등호 관계니까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쌤 맞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면 자 얘를 계산기상에 어떻게 입력하냐면 이렇게 입력합니다. 아까 KA를 계산기 메모리 누구로 집어넣었어요? A로 집어넣었었잖아요. 네. 그럼 얘를 계산기상에 이렇게 써줍니다. A 곱하기 자 초기 농도가 얼마? 0.01이죠. 네. 0.01이라고 쓰고 여기 빼기 ANS가 있죠. 네. 아니 빼기 X가 있죠. 이 X 자리에다가 대신 ANS라고 하는 키가 있을 겁니다. 걔를 놓고 계산기상에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저렇게 한번 계산기상에 입력해 보세요. 시작. 자, 저렇게만 입력하고 나 보여줘 봐요. 쌤 입력했어요? ANS 키 찾았어요? 얘 전체 루트. 아니요,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얘는 계산기상에 루트가 있을 거예요. 루트.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알겠죠? 자, 다시 입력해 보세요. 자, 지원이도 입력했어요?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기도 입력했어요? 네. 오케이. 자, 됐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ANS 키의 뜻이 뭐예요? 그 전에 계산기의 ANS 키는 바로 직전 계산 결과를 계속 그 뭐냐면 바로바로 저장해주는 또 하나의 메모리 키죠. 네. 그러면 이 ANS 키는요, 사실 아까 뭐가 저장돼 있을 거냐면 사실 A 값인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이미 여기에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값이 뭐냐는 초기 값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럼 어떤 값이 들어왔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한번 엔터를 한번 쳐봐요. 엔터를 치면 뭐가 값이 약간 달라지죠. 거기에서 또 엔터를 치고 계속 엔터를 치면 어딘가로 수렴할 거예요. 맞아요? 엔터를 그 상태에서 계속 엔터만 치면 값이 조금 바뀌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어딘가에 수렴에 들어가죠. 네. 쌤 찾았어요? 시연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지환이 됐어요? 네. 자기는 지환 거 보라니까요. 될것 같은데 근데. 예, 이것도 뉴트리언 배포가 되긴 돼요. 근데 좀 불편해요, 이거는. 불편해요. 근데 오케이. 그러면 그 수렴하는 값이 뭐랑 같아져요? 얘랑 똑같아질걸요? 맞아요. 똑같아질걸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저런 식의 풀이 방식을 뭐라고 부른다? 뉴토니안 루프라고 해요. 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 때 그 계산기상의 솔브를 써도 되고 아니면 아주 매뉴얼하게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풀어도 되지만 2차 방정식을 오차 없이 풀 때 저 뉴토니안 루프를 활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그 저런 방정식 풀 때 계산기상의 솔브 기능을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내 경험에 의하면 저 뉴토니안 루프가 되게 편해요. 한번 익숙해지면 저게 솔브 안으로 들어가서 변수를 그러니까 상수들을 입력하는 것보다 저 뉴토니안 루프가 한 번에 바로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계산기에 들어있는 솔브는 3차 방정식까지일 거예요. 그 4차 방정식 들어있는 그 계산기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계산기는 3차 방정식까지밖에 못 풀거든요. 근데 이제 뉴토니안 루프는 4차 이상의 n차 방정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근사가 가능해요. 뉴토니안 루프를 쓰면. 그래서 차수에 무관하게 쓸 수 있어요. 뉴토니안 루프가. 그래서 저 뉴토니안 루프가 계산을 할 때 되게 여러모로 편리한 부분이 있다. 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됐죠?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이 방정식을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 뭐 했어요? 루트 KA 시제로의 근사적 방법부터 썼고, 두 번째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바로 풀었고, 세 번째는 뉴턴이라는 루프 활용했잖아요.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기억을 해뒀다가 상황에 맞게 편리한 걸 골랐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여기 줄게요. 네. 여기 준다. 그래서 앞으로 뉴턴이란 루프를 계속 써볼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3. 자, 3은 뭐냐면 이온화도. 자, 이온화도가 아까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알파라고 쓰고 C0분의 X 이렇게 표현된다고 썼죠? 넣어준 것분에 얼마나 이온화가 되느냐. 그럼 이때 X가 얼마나 이온화된 거예요? 그 X가 결국 H 플러스의 농도인 4.1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잖아요. 네. 그럼 저 자리에다가 10의 마이너스 4승 놓고, 자, 초기 농도는 얼마예요? 0.01이죠. 그럼 얘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4%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 이 시스템에서는 저 약산의 이온화도가 4%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이 약산의 이온화도 4%는요, 놀라웠게도 약산 중에선 큰 편입니다. 약산 치고는 저 이온화도가 크게 나온 거예요. 4%면. 아시겠죠? 네. 그러면 약산의 이온화도는 사실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1% 정도고 1%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강산의 이온화도는 몇 %라고 했어요? 강산의 이온화도는 100%라고 했죠. 네. 그리고 지금 계산된 약산의 이온화도는 뭐 4%니까 근사적으로 1% 근처인 거 아니에요. 와. 그러면 되게 재밌는 건 그러면 강산의 이온화도가 100%고 지금 저 약산의 이온화도가 1%인데 그러면은 이온화도가 한 30%쯤 되는 산도 있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놀라웠게도 없어요. 중산. 없어요. 왜요? 이상하게도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약산들을 생각을 해보면 물론 사람이 계산상에서 근사적으로 어떤 약산의 이온화도를 뭐 30%, 40% 이렇게 설정할 수는 있죠. 설정할 수는 있는데 놀라웠게도 실험적으로 나타나는 산들은 이온화도가 100% 정도 되는 강산 그리고 이온화도가 1% 내외의 약산 정도밖에 없어요. 와우. 희한한 건 중간쯤 되는 이온화도 있잖아요. 뭐 이온화도 20%, 이온화 30% 이런 산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모르고 자연계에는 약산이 한 2천만여 종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천만 가지 정도의 약산이 자연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놀랍게도 이 이온화도를 분석을 해보면 100% 아니면 1%예요. 중간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그것도 뭐 완전히 없다 이건 아니지만 거의 우리의 경험으로는 중간쯤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희한하게도.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본 적이 없어요. 나도.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산염기 문제에서 이온화들은 두 가지예요. 100%이거나 1% 내외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온화도가 분류가 된다. 근데 뭐 그런 것에 대한 논술을 하라고 하는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유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그 논리를 꼭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갔다 오기 싫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갔다 오지 마세요.